부안서림 신문 유튜브 방송에서 전해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광석 의장님과 동료원 여러분, 권익현 변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부안군 개화 하서 변산이도 끝이었고 이한수입니다. 작년 가뭄으로 옥정호 저수율이 18%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올봄 모래기 농사, 농업용수 걱정이 많았으나 봄철 준비가 두 차례 들이면서 올해가 계획대로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농민 여러분께 수고했다는 말씀드리며 올가을 부활 전력의 통일을 즐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새만금 유역 관할권 확보를 위한 부안군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1991년 8월 정부가 새만금 사업 시행 계획을 합족있고 15년이 지난 2006년 4월 새만금 방류제의 물막이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새만금 지구는 더 이상 바다가 아닌 육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후 새만금 지구 행정구역 결정에 하는 시점을 시작으로 육지 경계선 적용을 두고 우리 군은 군산시 김제와 행정구역 선점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 군산시와 김제시는 행정구역 등 동서도로 관할권을 두고 행정구역 결정에 대한 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군은 해당 관할권에 대하여 의견이 없음을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지역과 떨어져 있긴 하지만 이런 소극적인 부분에 대해 부안군의 한 의원이자 지역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 군이 관할권 확보에 대해 너무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합니다. 지난 2021년 8월 전북연구원에서 우리 군의 국립해양문화시설 건립 추진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군에서는 2022년부터 용역 수행을 위한 본 예산을 확보하고 해양수산 정책 수립 연구기관과 용역 수행 협의를 하는 등 국립해양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사전 준비를 했지만 2022년 12월 전북권 대형 국립해양문화시설 유치는 김제시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관계 공무원의 피땀 어린 노력과 준비가 있었다는 것은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타지역 해양문화시설이 인재되어 있는 군산시를 제외하면 당연히 드넓은 바다 자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군이 시설 유치에 선정되지 못하고 고배잔을 마신 점에 또한 국민들이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일부 국민들께서는 중앙정치 인맥 부족으로 유치에 실패했다는 소리를 많이 하며 국민들이 각성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바다면적 7.3%를 차지하고 있는 전북권은 해양사업 및 해양여건을 유수하고 새만금 개발로 인해 미래 해양문화 관광의 성장이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해양 관련 문화 관광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 유치전은 우리 군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키고 사활을 벌여야 했던 사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김제시가 전라북도 권역 국립해양문화시설을 유치하고자 지난해부터 선제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해왔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군의 대처가 이보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앙정치권 인맥 부족의 핸디캡을 앓고 있는 우리 군으로서는 좀 더 앞서서 대처하고 좀 더 발빠른 대응을 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새만금의 신규 매립지가 조성되어 새로운 행정구역을 선정하기 위해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지사는 군산 출신이고 새만금 개발청장은 김제 출신이며 지역구 국천이 역시 김제 출신입니다. 3개 시군 분쟁 시 누가 부안군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이제는 부안 국민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재경하무 정치인과 합심한다면 어떤 일들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새만금 지역 관할권 확보를 위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고 진행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대 서남권 국가정원 유치 계획에 따른 줄포 생태공원의 국가정원 추진 전략 및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줄포 생태공원은 2003년 부안자연생태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하여 어느덧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20년 동안 해당 공원은 부안군청 주민지원과 재무과 새만금 개발과 건설도시과 새만금 도시과 해양수사과 등 총 6개 관리 부서를 거쳐 작금에는 새만금 잼버리과의 관리에 이르렀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해당 공원 관련 예산을 보면 운영 관리를 포함하여
2019년 13억, 2020년 12억 6천만 원, 2021년 10억 7천만 원, 2022년 28억 2천만 원, 23년 50억 8천만 원으로 지난 5년간 소요된 공원 사업비 예산만 115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도안군은 줄포 생태공원을 전국 최초 1단계 지방정원 등록 2단계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추진했으나 전국 최초 지방정원은 정없이 구절초 공원에 내두고 2023년 지방정원 등록과 3년 후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다시 설정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전국 정치권에서 도지사,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새만금에 조성되는 수목원 부근에 서남권 국가정원을 추진하려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도안군에서 수년간 공을 들인 줄포 생태공원을 국가정원으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새만금에 서남권 국가정원이 유치된다면 이후 우리 줄포 생태공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을 받을 가능성에 대하여 매우 걱정이 듭니다. 도지사와 국회의원의 새만금 국가정원 추진 발언에 대해 군수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줄포 생태공원이 국가정원 지정 추진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줄포 생태공원 내 식재된 나무 생육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나무는 절대 바닷물에서 살 수 없습니다. 지금도 줄포 생태공원 소리에는 바닷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원수 관리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관광인을 부양을 위한 도안군의 차별화된 관광 전략 제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산들바다가 있어 어린식주가 풍부한 고장 부안을 사람들은 하늘이 주신 축복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예로부터 부안을 생거부안이라고 불렀고 조선 영조 때 어사 강문수가 부안은 부모님을 공양하기 좋은 땅이라고 임금님께 보겠다는 일례도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1000만 명을 넘는 관광객이 부안 변산마루를 찾아와 대한민국 관광 1번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꾸 부안군 관광객 수는 어떻습니까? 부안을 찾아오던 1000만 관광객은 이제 체험이 있고 개발이 잘 되어 있는 전국의 다른 관광지로 발길을 돌리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요즘 전국 지자체에서는 앞다투어 볼도 없는 관광산업에 모든 행정력을 충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부안 관광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각 국민 관광 패러다임은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 체험 관광을 요구하는 반면 도안군은 아직까지도 채석강, 지속부보, 대사 등 자연에 의존한 관광만 내수는 통해 관광객 유치에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광객 감소로 인해 관광객을 상대로 경험하고 있는 숙박업이나 음식점 등은 줄들이 폐업하거나 생계를 위협당하는 직접적인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은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실시 올려지는 아름다운 뷰가 담긴 정보들이 전국의 순식간에 퍼져 핫플레이스로 알려져 전국적으로 더 나아가 세계적인 관광지가 드러납니다. 요즘 그러한 시각적인 정보를 통해 여행지나 관광지가 알려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본호관은 이번 군중주문을 준비하면서 전국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온다는 대표적인 관광지를 다녀왔습니다. 충북의 단양 만천하 스카이 워크, 경주 야간 관광, 원주 소금산 주름다리, 전남 신안 도초도, 임자도, 암태도, 안자도, 평풍도 등을 돌아봤습니다. 그중 관광객 유치에 공직자 모두가 하나 되어 대한민국 최고 관광 1번지를 만들어가는 신안군에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잠시 사진과 영상을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올려주십시오. 이 영상은 도초도 환상을 정원 팽나무 1조동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20억, 군비 28억으로 2020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년간 기간을 거쳐 팽나무 심기를 조성한 사업으로 수령 40년 이상 팽나무를 716주를 식재한 사업입니다. 다음 영상을 올려주십시오. 이 영상은 임자도 홍매화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23억 5천만 원이며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진행된 사업으로 홍매화 40년 이상 수령 1445주, 백매화 40년 이상 수령 1000주를 식재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무원이 차관해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다음 영상 올려주십시오. 이 영상은 암태도 은행나무 숲길입니다.
1kg을 은행나무 수령을 30년 이상 300주를 식재한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은 1년 안에 다 식재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공원을 조성하는데 2년이 안 돼서 공원을 다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섬마다 특색 있는 관광지를 개발해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부안에서 키우던 변산의 홍도와도 신안으로 다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안원은 이틀 걸쳐 신안군을 돌아다니면서 공무원들의 생각과 초경사들의 성심에 정말 여러 차례 놀랐습니다. 저는 담당 공무원에게 섬이라는 지형적인 여건에서 40년, 50년 된 나무를 옮겨오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고 매우 힘들었을 텐데 왜 10년생 나무를 식재하지 않았는지를 물었습니다. 공무원이 하는 답은 정말 간단했습니다. 10년생 나무를 심어 언제 평남 숲길을 만들어 관광객이 올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울창한 숲길을 만드는데 최소한 2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지만 이 사업은 당장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 경기에 보탬이 되려고 하는 사업인데 왜 20년을 치르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작년에도 매우 많은 분들이 다녀가서 지역 경기에 활성화에 큰 효자노릇을 했다고 합니다. 보안원은 이번 방문을 통해 투자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우고 왔습니다. 신안군 2023년 예산은 6,768억 원이며 우리군 2023년 예산은 7,357억 원으로 589억 원이 적은 예산인데도 간에 적극적인 투자와 행정을 통해 매년 사람이 더 찾아오는 섬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돌아온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부안군은 왜 저런 생각을 할 수 없었을까? 줄포공원을 조성하는 데만 해도 벌써 20년인데 왜 아직도 완성하지 못하고 있을까? 신안군은 이런 아름다운 공원을 어떻게 단 2년 만에 만들 수 있었을까? 답은 하나였습니다. 긍정적인 사고 방식과 적극적인 행정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군소님 공직자 여러분, 요즘 베트남 다낭을 경기도 다낭시라고 부른다는 이야기했을 만큼 지금 전 세계는 글로벌 관광 시대입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관광지를 국내민을 만나라고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라도 가는 시대입니다. 가끔 베트남역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관광객도는 푸꾸옥 혼돈섬을 아십니까? 혼돈섬에 있는 케이블카는 세계에서 가장 긴 7,899m, 약 8km에 가까운 거리입니다. 주변의 환경이 여건도 아름답지만 세계에서 가장 긴 케이블카를 타기 위하여 많은 분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지금 글로벌 관광시대, 전국의 세계인이 찾아올 수 있는 관광지는 전주 한옥마을뿐입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이제는 글로벌 관광시대를 맞게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종양 군수님, 일선자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이 특단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안군 진선면 내로사에서 고창군 나서면 선사까지 서해 노을길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 부안군, 고창군 두 개 중에 함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면 실현 가능할 것입니다. 부안대소사와 고창 선사를 연결하는 케이블카 사업이 실현된다면 앞으로는 전국 관광에 큰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석포 삼거리에서 고창 선사 삼거리까지 직선 거리는 약 7km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이 무슨 소리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옛말씀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가능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면 모든 일이 불가능하지만 희망을 갖고 긍정적으로 가능하다는 생각을 한다면 모든 일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군수님, 이 사업 과정이 어떠신가요? 관광사업으로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관광객을 유치함과 동시에 전라북도 관광업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심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도시 집현장 등 구설 등을 통한 쌀 등 부안군 농산물 판매 전략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의 생명산업은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농업이라고 대답합니다. 부안군은 국민의 7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도 부안입니다. 농업이 무너지면 부안 지역의 경기가 무너지는 것은 너무도 자명합니다. 시장 상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골의 사람들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굶어지고. 존경하는 군수님 일천역 공직자 여러분, 부안군 농민들은 대다수가 수도당 농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쌀값은 20년 전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영농자재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 쌀값만큼 20년 전 가격이었습니다. 농민들은 작년 그 어려웠던 고통의 날들을 인내로 극복하며 오늘 또 피와 땀으로 오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부안군 농업 분야 예상 지원 현황을 보면 4개과에 2,272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농협정책과 55개 사업에 114억 원, 축산농특과 148억 개 사업에 213억 원, 도시공업과 1개 사업에 6,500만 원, 농업기술센터 68개 사업에 50원 등 총 386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는 2023년 부안군 분해산 7,560억 원 중 5.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272개 지원사업 중 쌀 판매를 구분해보는 예산은 없었습니다. 또한 쌀을 우리 질은 전국 어느 지역의 쌀에 주지지 않을 만큼 매우 우수합니다. 이젠 부안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 및 판매를 할 때입니다. 우리 부안 쌀값은 누가 정합니까? 생산자인 농민이 정해하는데 중간 공급자가 가격을 정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요즘 타 시골에서 지자체에서 앞다투어 대도시의 농산물 직거래 장터와 판매장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충남 청양군은 농산물 판매장을 대전에 개설하였고 김제시에서는 제주도의 쌀 판매를 전략적으로 하고 있어 제주시의 식당이나 가정용 식당에 올라오는 쌀은 50% 이상이 김제산 쌀입니다. 이는 오래전부터 김제시에서 추진한 성공한 사례입니다. 부안군 조공에서 한 달 전부터 농산물 jun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쌀이라는 품목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제 부안군에서도 농업정책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쌀 판매 사업입니다. 부안군 관내 농협과 함께 대도시를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부안군 농산물 및 쌀 가치판정 개선이 필요합니다. 똑같은 미지의 어느 지역 쌀은 20kg에 7만 원이 판매되는 하면 부안에서 생산되는 미질 좋은 신동리 쌀은 4만 8천 원에 판매가 되는 가슴 아픈 현실이 눈앞에 있습니다. 중요한 교수님, 우리 농산물도 우리 농민들이 가격을 정하여 판매할 수 있는 대형 매장을 대도시에 개장하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혹은 이와 같은 대안에 대한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교수님, 주민여고 구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본원이 청정 질문에 말씀드린 내용들은 부안군의 절실한 사업들과 부안군의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행되기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루 시킬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할 말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만 되면 더 상세한 내용들은 다음 회기 5분 8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